일단은 단기적인 조정은 마무리가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 정도까지는 재미없을 것 같다. 한국 시장을 단순하게 밸류에이션으로만 보기에는, 또 무조건적인 성장성에 대해서 보기에는 되게 변수가 많은 시장이다. 버티면 기회는 또 와요. 버티면 기회는 오고, 대신에 이 지금 같은 경험을 잘 살려서 다음 기회에는 실수하시면 안 되죠. 오늘 오신 분은요,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황유현 PB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우리 이제 선물 옵션에 대한 만기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일단 변동성이 상당히 컸어요. 네. 그때 우리 예상하기로는 우리 황 팀장님 그 외국인이 좀 상방으로 보고 있는 거 네. 아니냐, 뭐 이런 맞아요. 예상을 네. 좀 했는데 이번 주 그래도 뭐 급등은 아니더라도 편할 것 같다라 말씀드렸는데, 물론 저도 좀 빗나갔지만 이번에는 뭐 제 주변에서 조금 시황 쓰시는 분들, 특히 이제 좀 파생 관련해서 좀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들, 이번 주 다 조용히 했습니다. 조용히 했다는 말은 예상이 다 거의 다 빗나갔고, 예, 주변에서 그래도 좀 경력 좀 오래되신 분들도 이번 주는 좀 사실 많이 빗나간 것 같고, 이 정도까지 밀 게 아닌데 뭐 그랬죠. 계속 사실 의문했었죠. 근데 중간에 네이버 카카오 이슈가 좀 터지면서 조금 그것들이 좀 변동성을 더 키운 요소 아니었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그 걱정이 되는 건 이 변동성, 네. 요것이 그냥 일시적 그 이벤트냐, 일지, 네. 아니면 이게 좀 변곡점이냐, 하락으로 가는. 그죠. 이거 되게 겁먹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맞아요. 대형주들이, 우량주들이 막 그쵸. 다 부러졌잖아. 툭툭, 그쵸. 폭락을 해가지고. 폭락 나왔죠. 예.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지금 그렇다고 해외 증시가 뭐 이슈가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고 너무 야속할 정도로 중국은 지금 그 며칠 그 한 달 전에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네. 야속할 정도로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다 왔고요. 상해 종합인데 그거 상해요? 엄청 많이 올랐죠. 우리나라가 빌빌될 때 혼자서 거의 뭐 전고점 근처까지 왔고요. 그다음에 다우나 나스닥도 보면 우리나라 같은 움직임이 아닙니다. 다우존스도 그렇고, 그냥 다우가 조금 더 이제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과연 우리나라에 이 정도 영향을 미칠 정도인가? 그래서 계속 이번 주는 사실 좀 의아하셨을 거예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그렇게 별거 없었고, 일본도 사실 급등했고, 일본 오히려 이제 올림픽이 이제 좀 비용을 너무 많이 써서 이게 변수가 좀 되지 않겠느냐, 좀 앞으로 경제 상황이. 근데도 불구하고 또 신고가 근처에 와 있고, 주도 그렇고, 한국 증시만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소위 말하는 핵노잼, 네, 핵노잼 시장이 돼버렸죠. 근데 이제 그 저변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 시장은 항상 원래 이랬었습니다. 원래 이랬었고, 원래 어려웠었고, 또 특이한 한국 시장 특유의 몇 가지 이벤트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수급을 나눠 먹는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단순하게 밸류에이션으로만 보기에는, 또 무조건적인 성장성에 대해서 보기에는 되게 변수가 많은 시장이다. 이번에 뭐 7월달, 8월달, 지난번 5월달 조정보다도 사실 이번이 더 힘드셨을 거라고 봐요. 심리적으로. 왜냐면 많이 투자해 네. 있는 그 종목들이 전부 그냥 그렇죠. 네. 폭락을 맞습니다. 해버려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고생을 하셨을 건데, 한번 또 그 와중에 또 희망을 보이는 종목들도 좀 있고, 또 긍정적인 얘기들을 또 해드릴 수 있는 것도 몇 개는 있으니까요. 네. 몇 개밖에 없다는 게 아쉬워서 그렇지. 알겠습니다. 네. 그 몇 개라도 일단 오늘 확실하게 네. 좀 풀어놓고 가시기를 네. 바라면서 알겠습니다. 일단 카카오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 카카오. 우리 이제 네. 지난번에 13만 원 오면은 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보니까 댓글 보니까. 왜냐하면 13만 원대가 오기는 했으나 이게 자연스럽게 온 게 아니라 엄청난 맞아요. 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온 건데 이래도 13만 원에 살 것이냐? 샀을까? 막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렇죠. 제가 일단 일자로 결론적으로 제시했던 가격이 14만 원이 깨지면이라는 단지를 달았고, 뭐 어떻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깨지는 가격이 별 이슈 없이 그냥 질질질 흐르다가 또는 단순하게 좀 어떤 대외 변수로 인해서 그냥 다 같이 내렸을 때, 그때 확률이 높은데, 이번에는 거의 뭐 카카오와 네이버를 타겟으로 하는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해석은 했습니다만, 매매는 좀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저는 오늘 했습니다. 오늘 했고 깔끔하게 또 포지션 다 비웠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근데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다음에도 이런 사례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그 대형 악재, 그러니까 네. 이 악재 지금 터지는 순간에는 엄청난 악재처럼 보이니까 또 주가가 폭락을 그렇죠. 하는 거고, 근데 사실 이게 정말 진짜 악재일까? 이거는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서도. 그렇죠. 네. 먼저 그 전에 NC소프트를 말씀드리면 네. 이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자, 이 NC소프트가 이게 이제 좀 게임이 평이 별로 안 좋다라는 이슈 때문에 밀렸잖아요. 그렇지. 시스템이 안 네, 좋다. 네, 게임이 별로 재미없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버틸 수 있었던 자리였었어요. 근데 이게 나왔을 때 거래량이 실렸잖아요. 그렇죠. 그죠? 폭락했을 근데 때. 거래량이 실릴 때 이슈를 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 이슈로 인해서 터트린 거예요. 매도를 한 거죠. 그러면 근데 거기서 거래량이 안 실렸으면 단발적인 이슈로 해석이 돼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실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당분간 재미없다라고 봐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날 종가로라도 만약에 뭐 회사 일을 하든 뭐를 일을 하든 나중에라도 보더라도 또는 봤으면 다음 날이라도 일단은 줄이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심지어 많이 폭락이 됐다 네, 하더라도 100만 원에 사셨더라도 여기 종가가 70만 원이었으니까 그러면 한 30% 손절이잖아요. 그러면 복구하려면 이제 50%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도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사더라도. 근데 이제 이 물고 떨어졌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이런 모습이 나와버렸죠.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거기서 10%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왔잖아요. 일단 그렇고요. 자, 카카오를 대입해서 보면요. 자, 카카오도 제가 카카오 설명드렸을 때 친절한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매도 신호를 명확하게 줬다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게 나와서 저는 이제 고점에서 천절하게 매도 신호, 대량 거래 이유, 그리고 과거에 10년 동안 없었던 이건 이제 거래량이니까 거래 대금 보면 요 위에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죠, 여기. 거래 대금을 하나 더 볼까요? 자, 팔 때는 거래 대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뭐 사실 뭐 카카오를 뭐 밸류에이션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기술적인 테크니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이제 거래 대금으로 놓고 보면 거의 역대 없었던 거래 대금이에요. 이게 보면 과거 몇 년 동안 없었던. 왜냐하면 이제 똑같은 거래량이 나오더라도 주가가 최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당연히 거래 대금은 거래량 그대로라도 거래 대금은 엄청나게 늘었겠죠. 똑같은 주식수를 팔아도 주가가 많이 올라 있으니까. 그래서 매도할 때는 이제 거래 대금을 보는데 이게 보시면 자, 여기서 있죠. 자, 이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이날 종가로라도 팔아야 된다는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 계속 올라갈 때 거래량이 뭐 한 300, 이게 얼마였죠? 300만, 180, 1000만, 10만, 100만, 1800만 주네요. 네.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면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런 흐름이 났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조금 저 개인적으로 좀 더 확신이었었어요. 좀 진짜 좀 단기간 쉽지 않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흐름이 나왔고 이제 뭐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좀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15만 5천 원 갈 때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거는 매수 올라와더라도 사실 10,000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인데 이제 팔고 나서 뭐 이제 이런 류의 종류가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나오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더 올라가는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계좌를 망가뜨리는 게 가끔 카카오 같은 사례예요, 사실. 그러니까 간혹 있는 그런 사례들 때문에 제가 이 사례를 굳이 끌고 갈 필요가 없고 다른 걸로 먹으면 되지. 뭐 왜냐하면 여기서 팔았으면 대부분 수익 중이었기 때문에 네, 아쉬울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굳이 더 먹겠다고 더 수익 내보겠다고 하다가 계좌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16만 원, 15만 원에서도 못 팔면 사실 이 가격에서 사실 팔기 어려워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왜냐면 본전 생각이 네, 본전 생각 나기 때문에 내가 지난주 15만 원대를 봤는데 이걸 어떻게 14만 원 이하에서 어떻게 팔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도 팔자로 사실 말씀 많이 드렸어요. 왜냐면 거래량이 실린 장대음봉이니까. 왜냐면 이거는 이 정도면 장중에 이미 아침 10시면 다 티나요. 오늘 대량 거래 터지겠구나. 악재까지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빠졌죠. 근데 이제 이 가격이 이미 제가 사려고 했던 이제 종가 기준으로 13만 원이 깨졌고, 근데 이게 개파락으로 떨어진 것들이 아니라 그냥 장대 음봉을 실렸기 때문에 옛날에 패스고요. 근데 이거 힌트를 저희가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최근에 며칠 전에 하이닉스에서 봤어요. 지난달에. 자, 뭔지 잘 패턴을 봐보세요. 일단 한번 빵 터졌죠. 네. 빵 터졌고 한 번 더 빵. 그죠? 네. 한 번 더 빵. 그러면 이날 다음 날은 살만해요. 살만합니다. 왜냐하면 빵빵 대량 거래 두 번. 두 번은 그냥 쾅쾅 두 번은 대부분 툼에도 같이 실리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리바운딩이 가능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제 손님들이랑 제 개인적으로 카톡방에 있는 분들한테는 12만 6천 원대 이하에서는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오늘 12만 6천 원이 딱 당연히 초가 근처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딱 이 장기 이평선 121선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12만 6천 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어떤?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선을 그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상승분의 3분의 1 지점이 14만 1천 원 그 정도였어요. 3분의 1 지점이. 근데 저렇게 거래량이 실리면 조금 더 한 타이밍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절반 정도의 되돌림을 생각을 했었어요. 자, 올해 1월부터 여기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는 이 12월 8일, 12월 6일이네. 이때를 저점으로 해서 4등분선을 해볼게요. 이제 되돌림 매매에 대한 내용들인데, 네. 여기서부터 보면 딱 요 가격이 여기입니다. 12만 5,900원 정도. 보이시나요? 네, 12만 5,900원 정도. 이게 크게 되나? 12만 5,900원 정도가 한번 해볼 만하다였고요. 12만 5,900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올해 상승분이고요. 작년부터의 상승, 더 큰 상승 여기서부터잖아요. 네.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3등분 선으로 봐요. 일단은 더 큰 시세이기 때문에 여기 정도가 이제 딱 봐도 뭔가 시세의 시작점으로 보이시죠? 그렇죠. 네, 보이죠? 그럼 여기를 딱 그어보면 겹치죠. 겹치네. 네, 겹치죠. 네, 그래서 좀 사실 좀 자신 있었어요. 16만 원 이하에서는 사볼 만하다. 12만 원 이하에서는 12만 6천 원, 12만 6천 원 정도. 그러니까 12만 5,900원, 12만 5,900원 거의 딱 라인이 겹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평선 두 개 겹칠 때 매매할 때 보면 지지선이 두 개이기 때문에 뭐 지지력이 더 강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숨은 가격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평선으로는 찾아낼 수 없는 가격이고 이제 가격과 지지와 저항 이용할 때 제가 주로 되돌림 매매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만약에 여기 깨지면 계속 분할로 사서 들어가야 되는 가격이다. 단기라도. 그리고 위에 있는 이평선 헤딩 닿으면 매도하는 가격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가격대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오늘 12만 6천 원 정도. 그래서 매매를 뭐 잘한 건지 안 한 건지 보유하신 분들은 속상하시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일단 그 구간이 됐고, 그렇다면 이제 이 다음부터가 문제인데요. 일단은 단기적인 조정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봐요. 일단은요. 지금? 네, 일단 지금은요. 근데 삼성전자나 우리가 하이닉스에서 봤던 그런 결과 똑같습니다. 계속 이제 횡보하면서. 네. 그러니까 사도 되긴 하는데 상승을 의미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지진 않으나. 떨어질 수는 있죠. 떨어질 수도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있죠. 있지만 한번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또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한번 입질은 해볼 만하다. 보초병 정도 또는 초기 물량 정도 또는 그동안 못 사셨던 분들은 한번 사볼 만하다. 근데 비중을 실어서 살 만한 구간은 아니다. 왜냐면 이제 2년 거의 한 1년 반 정도 올라간 상승 기간 동안에 이제 3개월 정도 조정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격 조정이 급하게 나왔다 치더라도 뭔가 에너지를 더 수렴하고 응축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쾅쾅 말씀드렸던 게 이 음봉 두 개 쾅쾅이잖아요. 그렇죠. SK 하이닉스도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사볼 만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여기잖아요. 두 개, 이거 두 개, 쾅쾅. 그리고 반등, 일시적인 반등이 지금 횡보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투매가 대회 두 번. 그러니까 3번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대회 이슈 있으면. 근데 제 경험상 대형주는 그 투매 팡팡, 쾅쾅. 여기도 보시면 쾅쾅, 여기 쾅쾅이잖아요. 쾅쾅. 여기 두 개. 좀 크죠, 여기도. 그러네. 쾅쾅 나고 나서 반등. 그리고 다음날 개파락 났을 때 양봉이면
한번 사발만 한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도 오늘 양봉 일단 났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일시적으로 되돌리면 나올 수 있어요. 어디까지냐면 요 갭 하단까지 13만 6천 원. 근데 얼마 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뭐 길어야 지금 오늘 종가가 그렇죠. 오늘 저가 대비하면 10,000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실 분은 하시는데 만약에 보유하신 분이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아직도 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네.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보통 이렇게 하이닉스나 네. 근데 이게 그럼 패턴이 비슷하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비슷한 어떤 그렇죠. 시기가 필요한 네.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수에 대한 상방을 잘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결국 지수가 올라가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시총 상위 몇 개가 일단은 대형주 위주로 쭉 치고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지수도 상방을 볼 수가 있는 구간이 아닌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지 않으면 지수 당연히 안 올라가는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지수도 굳이 뭐 3,300 이상은 어떻게 기대해요? 그러니까 3,250포인트, 그때도 이제 많이 가면 3,250포인트 정도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하이닉스가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조금 더 반등해줘서 이격을 줄이고 한 여기 한 11만 5천 원 정도까지 반등 나와주면 이제 지금 바닥 다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이 대양 이제 투매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횡보 약간 단기 수렴하면서 이제 이걸 극복하는 모습이 여기까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11만 원 이상까지는요. 그러면 한 지수가 3,250에서 3,300 언저리까지 갈 수 있겠죠. 삼성전자랑 같이. 그러면 다시 밀리면 또 지수는 또 밀리겠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저는 계속 이런 장이로 계속 보수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한국 시장의 문제점으로 얘기했던 게 재미없는 어떤 네. 그 단점으로 얘기했던 게 박스권.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될 그렇죠. 수밖에 없다 이거네. 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240조 투자 발표한 거 그게 투자한 거에 대한 결실을 맺을 때까지는 또 재미없는 박스피 장세. 그러니까 좀 박스피 상당히 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올라가면 좋죠. 제가 이렇게 말해도 사실 올라가는 건 틀려도 돼요. 올라가는 건 틀려도 돼요. 그러면 서로 그렇지. 빨리 되거나 좋잖아요. 조금 네. 늦거나 그런 괜찮은데. 네. 제가 뭐 카카오 떨어질 거라고 해서 제가 뭐 이런 이슈를 예상하고 맞췄던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경험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슈가 붙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조정이 세게 나온 거죠. 네. 일단 이 횡보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 횡보를 한다면 물론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겠지만 그냥 그 이제까지 어떤 데이터로 그 비추어 봤을 때 어느 정도 기간 횡보할 거로 봐요? 최소한 상승했던 기간 대등 기간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상승 기간으로 봐야 돼요? 일단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올해 1월부터 한 7월 정도까지잖아요. 반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연말 정도까지는 재미없을 것 같다. 단기적으로 횡보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밀린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66% 라인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격대로 하면 11만 원 정도까지.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래봤자 20% 정도인데 20% 빠지면 사실 20%면 많은 거지. 근데 지금요 아모레퍼시픽 혹시 보셨죠? 네. 아모레퍼시픽도 너무 많이 지금 빠져가지고. 고점 대비 반토막 났어요 거의. 그러게. 이것도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이것도 심각해요. 이것도 보시면 빵빵 나왔죠. 네, 두 번. 투매 두번 나왔네. 쾅쾅 두 번. 네, 쾅쾅 두 번. 그럼 이것도 단기적 관점에서는 가능하죠. 네, 반등이 가능하죠. 가능하다. 네. 네, 가능한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안 하는 거예요. 뭐냐면 NC소프트. 이런 사태도 될 수 있어요. 뭔가 무조건 신뢰할 수는 아니에요. 없다. 네, 사실 없어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사려고 하는 저가 매수도 많은 종목이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뭐라 그럴까요? 저랑 궁합이 잘 맞는 종목이라서 이 주식은 이렇게 매면 되겠다라고 하는 주식들이 있어요. 다 투자자들마다 이 주식은 죽어도 안 맞는 종목이 있고 어떤 주식은 나랑 샀다 하면 오른 주식들이 있어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랑 호흡이 잘 맞는 주식이라서 뭐 떨어질 때도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좀 그 라인이 좀 좋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네. 만약에 11만 원 정도 오면 이제 좀 더 떨어지면 이 장기 200일선이 이렇게 옆으로 누울 거예요. 이제 눕겠죠. 그러면 두 개 겹치겠죠. 그러면 맘 편하게 살 수 있는 일단은 가격은 지금도 사실 지금은 되게 불안해요. 네, 지금 되게 불안한 가격이고 11만 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충분히 여력이 있으니 네, 그래서 분할 매수가 많다라고 봐요. 그러면
다행히 여기서 좀 지정 이제 해줘서 한다고 가면 한 11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 왔다 갔다 이거 다 저항이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물량 터지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겹겹의 저항이에요. 그러면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뭐 반전이 되는 뉴스가 나와서 급격하게 반전이 되는 뉴스가 나오더라도 저거 물량을 뚫어내려면 정말 뭔가 실적으로 보여주던가 뭔가 이제 그런 액션들 또 다른 뭔가 액션을 보여줘야죠. 지금 머리가 아마 아프죠. 지금 앞으로도. 그 다음 달인가 다다음 달 그 예정돼 있는 카카오페이 네. 그게 또 하나의 모멘텀이 그렇죠. 되지 않을까요? 네. 모멘텀이 될 수 있죠. 될 수 있는데 카카오가 지난주 막 15만 원 넘었을 때만 해도 사실 분명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매도해서 카카오로 오신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맞아요. 네, 삼성전자는 지루해서 지루하고 역시 그리고 나서 이제 14만 원대 매수하셨던 분들이 역시 카카오에 15만 원 넘었을 때 그러셨던 분이 많을 건데 이제 좀 그렇게 만약에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힘드실 구간 그렇죠. 진짜로. 정말 힘들지. 지금 심리적으로 엄청 힘드실 구간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버티면 기회는 또 와요. 버티면 기회는 오고 대신에 이 지금 같은 경험을 잘 살려서 다음 기회에는 실수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대량 거래량이 네. 터진 장대 음봉 이런 게 첫 번째 나왔을 때 네. 일단은 종가 부분에서라도 조심하자. 네. 늦게 보더라도 조심하자. 그래서 일단은 근데 뭐 평범하게 갈 때는 사실 큰 보실 필요는 없고 만약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주식들이 갑자기 뭐 급등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조심 계속 보기는 해야죠. 언제든지 되죠. 급등한 주식은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으니.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신고가 매매를 할 때 당연히 리스크 당연히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50주 신고가보다는 4주 신고가를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그래요. 52주 신고가는 내가 사자마자 그날이 대량 걸 터트리면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4주 신고가는 그런 게 5주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좀 그렇죠. 있어. 50주까지 충분히 있죠. 여지가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예측해서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이게 고점에서의 장대 음봉 사례는 정말 제가 뼈에 새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네. 당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이 많아요, 정말로. 저도 멘탈이 거의 혼이 나갈 정도. 그러니까 책상에는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혼이 나갔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경험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잊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렇게 많이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는 사실 쉽게 정리 못 하거든요. 못하죠. 손절 못 하거든요. 못하죠. 네. 그리고 그래 조금이라도 기술적 반등이 있었을 네. 때 내일은 있겠지 이렇게 네. 많이 빠졌는데 그렇죠. 네. 그때 좀 팔더라도 그때 팔자. 근데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졌을 때는 오히려 그 다음 날도 빠질 확률이 그렇죠. 높으니 그렇죠. 그땐 진짜 손 쓸 방법이 없다 없죠. 이거죠. 지금은 근데 만약에 그때 못 파셨던 분들이 지금 와서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저 사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지금 뭐 15만 원까지 간다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고, 그렇다고 그래서 뭐 지금 물타기 하라고도 말씀 못 드리겠고, 다른 종목으로 권유해서 뭐 만회해 보시죠라고 하기에도 사실 시장이 어렵고 하니까 사실 이렇게 해버리면 뭐 담당하는 관리자도 사실 힘들고 본인은 더 힘들고 주식을 그만둬야 되나? 그러면 주식 그만둬야 되나? 나는 주식을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럼 이렇게 되면 퍼져서 야 주식하면 망해 해서 주식에 대한 안 좋은 감. 그냥 어르신들이 계속 우리 어른들이 특히 저의 가족 중에는 주식하면 패가망신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예전 분들 워낙 옛날 그런 분들, 경험들이 있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경험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한국 주식은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 티가 나잖아요. 이거 반대로 카카오 올라갈 때 보면 저도 좋아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들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이용하면 또 올라가잖아요. 근데 헤어질 때 정말 냉정하게 잘 헤어져야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들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 뭐 황망하겠지만 네. 일단 그래도 냉정하게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좋은 주식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최장 뭐 6개월 정도 버티면 된다. 근데 그 기간이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6개월이 그치, 쉽지가 왜냐면 않지. 주변에서 다른 종목들 급등하고 막 그러면 내가 관심 종목을 찍어놨던 종목들이 급등하고 그러면 쉽지 않죠. 그렇지. 근데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너무 힘들어. 근데 네이버가 오르는 거, 카카오가 오르는 거 보고 그죠. 열받아서 정리하고 일로 와서 갔는데 다시 또 이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는 마음이 그렇게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카카오를 못 팔아요. 더. 왜냐면 내가 팔면 이게 올라갈 것 같고 내가 산 주식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렇지. 네, 거기서 이제 심리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딱 간단 명료하게 저는 딱 지금 와서 카카오 저한테 일단은 신규 입장에서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전 사도 된다. 음. 대신에 리스크 관리 잘하고 13만 6천 원까지만 보겠다. 1번. 두 번째는 물타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 안 합니다. 네, 그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딱 너무 단순 명료하게 얘기하니까 물타기 해도 13만 6천 원 가면 팔아라. 네. 13만 저는 얼마? 13만 6천 원. 13만 6천 원. 네. 일단 거기가 단기적 네. 고점이 될 수 네, 있으니. 네. 아마 이거 121선 머리 맞으면요. 몇 번 더 두들길 수는 있기는 한데요. 뭐 제 예상이 틀려서 한 14만 원 또 넘어간다 하면 또 희망과 희망을 또 돌립니다. 그렇지. 네. 아, 조금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겠다. 네.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또 내려갈 수 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팝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건 황 팀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렇게 틀리면 그냥 황씨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맞으면 황 팀장 되는 기본적으로 거고. 왜냐하면 이 주식을 하면요. 제가 짤 하나 보내드릴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유명한 시인데요. 이번 주일 거예요. 이번 주. 제목이 뭘 것 같으세요? 온종일 지걱정? 네. 옆에 힌트가 있습니다. 평가손. 평가손이. 네. 아니 보면 보여나. 이 시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니 몰라요. 네. 주식입니다. 주식이. 네.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하상옥님이라고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신데 온종일 지걱정 주식이죠. 이번 주 아마 딱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카카오에 대한 심정이에요. 카카오를 지금 매수를 하면 신규 매수자든 물타기를 한 사람이든 보유자든 너무 불안해요. 그렇지. 네. 그렇다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 구간에서 뭔가 부귀영화를 볼 수 있는 자리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좀 뭔가 차선의 관점에서 다른 종목들 좀 더 산뜻하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 많은데 굳이 낙폭 과대주라고 그죠. 해서 네. 신규로 들어갈 이유는 없다. 물리신 분이야. 네. 어차피 지금 버텨야 그렇죠. 되는 거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카카오에 그런 대해서는 여기서 관점입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카카오는 또 이제 특별하게 가격적인 뭔가 이슈가 있을 때는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계속 보유하신 분이 이렇게 좀 그래도 희망을 좀 가지실 네.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습니다.